여러분, 오늘은 북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한 할머니의 삶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1930년대 함경북도 함흥은 조선의 북부에 위치한 도시로 일제의 압박과 유교적 질서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던 시기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영이었습니다. 미영은 어린 시절부터 강한 체구와 당당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미영은 함흥에서 얼굴 한번 본 한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냥 부모가 지정해준 결혼이라 미영이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의 삶은 쉼없이 돌아갔습니다. 18살의 어린 나이에 결혼해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몸으로 그녀는 하루 종일 집안일과 밭일을 이어갔습니다. 여름철에는 햇볕이 내리쬐는 밭으로 나가 감자밭 기름을 메고 담배밭 순을 따느라 손바닥은 진액으로 굳어 굽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담배순의 끈적한 진액은 손톱 밑까지 스며들어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런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이렇게 힘들다고 해서는 안 된다. 제대로 일을 해야 한다. 며 날카로운 눈초리와 냉랭한 말투로 미영을 압박했습니다. 밭일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끝이 없었습니다. 빨래는 우물에서 차가운 물을 길어와 손으로 문질러야 했습니다. 음식 준비, 설거지, 장보기, 그리고 제사 준비까지 모든 것이 미영의 몫이었습니다. 특히 제사상은 한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날이었고 그녀는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해 밤이 되어서야 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잠시 쉬거나 밭일에서 돌아와 손을 씻는 잠깐의 시간조차 시어머니의 질책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쉬다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매서운 눈초리와 말로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남편은 이 모든 일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얼굴 한번 겨우 본 결혼이었는지 아니면 남존여비 사상이었는지 남편은 바쁜 반칠과 집안일 속에서 미영이 안고 있는 갓난아이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린 신부가 아이를 안고 무거운 짐을 지고 밭을 메고 집안일을 하는 동안 남편은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당시 유교적 사회에서는 남편도 여전히 여자의 노동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명 역시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상황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얼어붙은 강가에서 얼음을 깨고 물을 길어와 빨래를 해야 했고 두꺼운 소목과 이불까지 손으로 빨아 널어야 했습니다. 손과 발은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얼음 위에서 물을 퍼올릴 때면 몸 전체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이러한 고통을 한 번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손발이 시려서 제대로 일을 못하다니 이게 웬일이냐? 라는 날카로운 말과 냉정한 눈빛은 미영의 몸과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린 나이에 체구와 힘이 있었지만 반복되는 노동과 시어머니의 꾸중 앞에서는 그 또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미영은 아이를 안고 밭일을 하고 빨래와 설거지, 음식 준비와 제사까지 모두 해냈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하면 시어머니는 이게 뭐냐? 이렇게도 못하냐? 우리 집 며느리가 이렇게 일해서는 안 된다. 며 날카롭게 꾸짖었습니다. 손과 몸은 지쳐 있었지만 그녀는 아무 불평도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체구가 크고 힘이 있었기에 겨우겨우 일을 해낼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시어머니의 매서운 꾸중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미영의 하루하루는 쉬지 않는 물레바퀴처럼 새벽부터 시작되어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름에 뜨거운 햇볕 아래 밭일을 하고 겨울에 얼음 같은 물로 빨래를 하고 집안일과 제사 준비를 끝없이 반복하는 생활. 아이를 안고 손은 진액으로 굽고 온몸은 피로로 떨리지만 시어머니의 매서운 눈초리는 쉬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도움을 주지 않았고 당시 사회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미영 또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모든 고단함 속에서 미영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그녀를 무너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체구와 힘, 그리고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갔습니다. 여름과 겨울, 끝없는 집안일과 밭일, 시어머니의 꾸중과 질책, 남편의 무기력함. 그것이 미영이 살아내야 할 현실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짐과 반복되는 고된 일상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곧불에 걸렸습니다. 열이 나고 몸이 축 늘어지면서 바닥에 누워 거의 움직이지 못했고 들려오는 건 시름소리만 뿐이었습니다. 미영은 어린 나이에 갓난아이를 안고 낮에는 밭일과 집안일을, 밤에는 그래도 남편이라고 곁에서 몸을 토닥이며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약초라도 물이라도.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약초라니? 내가 아는 게 뭐 있다고? 남편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이렇게 힘들게만 하고 밭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시어머니의 눈초리는 매서웠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남편은 누워서 식은땀을 흘리며 신음만 했고 미영은 그저 그의 손을 잡고 등을 쓰다듬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피곤해서 앉아 눈을 잠깐 붙이면서 쉬자 하면 시어머니가 돌아보았습니다. 뭐 하는 거냐? 지금 자고 있어? 이렇게 게으른 며느리가 어디 있냐? 밤낮 남편은 거의 누워만 있었습니다. 기침과 열 때문에 몸을 뒤척이며 신음하는 모습에 미영의 마음은 타들어갔지만 바쁘게 밭일과 집안일을 끝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꾸중과 날카로운 눈초리는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일도 제대로 못해. 밥도 제대로 못 차려. 애도 제대로 못 봐. 너 할 줄 아는 것이 뭐냐? 남편이 이렇게 아프게 만들고. 미영은 손을 떨며 밥을 짓고 집안일 거두었지만 아들 때문에 속타는 시어머니는 모든 것이 며느리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밤이면 남편은 더 쇠약해졌습니다. 기침은 더 심해지고 몸을 떨며 앓는 모습, 식은땀에 젖은 얼굴. 미영은 아이를 안고 그의 옆에 앉아 손을 잡았지만 시어머니의 눈총이 머리 위에서 날아왔습니다. 몇 달의 병고 끝에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영은 아이를 안고 몸을 떨며 그의 차가워진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매서운 눈빛과 말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 결국 내가 이렇게 사람을 잡아먹었구나. 이 집에는 더 이상 내 자리가 없다. 나가거라, 나가! 집에서 쫓겨나는 날, 미영은 갓난아이를 안고 나가려는 찰나 시엄마의 혹독한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아들 잡아먹고 우리 손주, 우리 피줄 데려가려 하니? 즉 남자아이는 그 집의 종자이자 후손이라는 이유로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목숨과도 같은 아들을 남겨두고 그녀는 차가운 겨울날 눈보라 속에서 집 밖으로 내몰렸습니다. 손은 얼고 몸은 떨렸지만 가야 할 곳도 없습니다. 정처 없이 거리를 떠돌다 결국 미영은 자신이 태어난 집 어머니 집을 향해 발길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갓난아이와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의 눈총 속에서 쫓겨난 미영. 세상은 매서웠지만 그녀는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미영의 삶은 한동안 그저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아기 잃은 슬픔은 더욱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에게 삶은 무겁기만 했지만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어느 날 새로운 인연이 그녀의 길에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정직하고 성실하다고 알려진 총각, 곧 훗날 그녀의 남편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미영은 낯선 감정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픔과 어린 나이에 겪은 고통이 채 아물지 않았지만 총각의 진지한 눈빛과 느린 말투 속에는 신뢰와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조심스러운 관심을 보였고 미영 역시 그 마음을 조금씩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그림자처럼 사회적 편견이 따라다녔습니다. 이미 남편을 먼저 보낸 과부라는 이미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부정적이었습니다. 과부와 결혼한다니 무슨 생각이냐라는 소문이 퍼졌고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집안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영의 친정은 딸이 과부로서 다시 결혼하는 것을 곱게 보지 않았고
총각의 집안 역시 과부를 받아들이면 집안 명예에 흠이 된다며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겪은 상처와 아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기억을 숨기지 않았고 총각은 묵묵히 그녀를 받아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집안의 반대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믿음을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남아있는 것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시선과 집안의 반대, 그리고 과거의 아픔은 두 사람의 미래를 가로막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조선 변경 넘어 중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낯선 땅이었지만 그곳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어 두만강변에 도착하여 끝내 도강하여 조선 중국 변경에 위치한 연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의 작은 마을에서 그들은 마침내 안정을 찾았습니다. 비록 낯선 땅이었지만 오직 자신들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곳은 미영과 총각에게 작은 희망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낯설고 험한 땅이었지만 그녀와 총각은 서로의 손을 잡고 살았습니다. 혹독한 추운 겨울도 지내면서 두 사람은 산을 개간하고 밭을 꾸리면서 행복한 가정을 일구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미영은 사남 일녀를 낳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의 온 힘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아이들을 안고 젖을 물리며 또 밭일과 집안일을 병행해야 하는 날들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행복했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햇볕 아래 겨울에 얼어붙은 물 속에서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조선에서 남존여비 사상을 몸으로 겪은 경험은 이제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누구도 그녀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산전수전 겪은 미영은 남편을 또다시 떠나보내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미영에게 남겨진 것은 오직 아이들과의 삶뿐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어머니의 괄시를 견디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던 경험처럼 이번에도 그녀는 모든 고통을 꿋꿋이 견뎌야 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삶은 고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밭으로 나아가 농사를 짓고 겨울에는 얼어붙은 물에 옷을 빨고 밭일과 집안일을 동시에 해냈습니다. 낮에는 농사, 밤에는 아이들 돌보기.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어가며 그녀는 억척스럽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경험과 남편과 함께했던 삶, 그리고 다시 찾아온 고난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연변의 작은 마을에서 홀로 사남 일녀를 키워낸 미영은 세월이 흐르면서 강인한 성격을 더욱 굳혔습니다. 어린 시절 시어머니의 괄시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경험, 연변에서 남편을 또 잃고 억척스럽게 자식들을 키운 삶은 그녀를 결코 유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고난이 그녀의 성격을 단단하고 때로는 과격하게 한치의 타협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미영의 성격은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집안일을 거들거나 농사일을 돕는 며느리들에게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시집살이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고통, 끝없는 집안일, 남편 돌보는 과정에서의 시선과 질책, 밭일과 빨래, 아이 키우기까지의 고단함, 그 모든 것을 한치도 빠뜨리지 않고 며느리들에게 경험하게 하며 이 집안의 며느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잔혹하지만 분명한 규칙을 몸으로 가르쳤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시어머니인 미영 앞에서 설거지를 늦게 하거나 밭일을 소홀히 하면 미영은 기다렸다는 듯 꾸짖었고 내 손으로 밭에서 땀을 흘리지 않고 집안일도 소홀히 한다면 남편과 아이가 너에게서 무엇을 바라겠느냐? 내 손으로 배운 것을 그대로 해야 한다. 둘째 며느리에게는 매일 아침 일찍 아이를 깨워 밥을 준비하게 하고 밭일과 집안일을 병행하게 했습니다. 늦으면 손바닥으로 잔소리와 체벌을 번갈아 주었습니다. 때로는 며느리들의 손을 잡고 담배밭 순을 따게 하면서 손이 진액으로 굳어지고 손가락이 아프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영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내가 어릴 적 당한 것, 결혼하고 겪은 모든 고생을 내가 이해할 때까지 절대 쉬지 못한다. 이런 엄격함은 그녀의 자식들, 특히 아들들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군대에서 돌아온 큰아들을 비롯한 5형제 모두 미영의 강한 성격과 철저한 규율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길들였지만 그 방식은 때로는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그 속에는 사랑과 책임, 그리고 자식들이 강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만 그의 압박과 시집살이에 며느리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여 며느리들의 미움을 받으며 90세 넘어서 결국 쓸쓸히 눈을 감았습니다. 삶의 고단함과 외로움 속에서도 그녀는 살아남아 강인하게 자식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녀가 남긴 정신과 삶의 흔적은 연변의 작은 마을과 그 자식들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 숨쉬었습니다. 미영 할머니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그 시대 여성들의 삶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또 한 사람의 강인함이 어떻게 가족과 후손들에게 이어지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은 어디였나요?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혹은 여러분의 가족, 부모님, 할머니 이야기를 떠올리며 느낀 점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주변에 숨겨진 이야기, 역사 속 강인한 인물들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